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두세 배 버는 거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금방 3천이 6천 되겠지. 그래서 그걸 되게 가볍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어렵습니다. 두 배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로는 만들 수 있어요. 저의 사례를 들면 저는 저희 딸이 있는데 주식에 관심이 없어요. 경제에 1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저도 해보려고 그랬죠. 아니 저도 나름 주식 전문가인데 딸도 있고 한데 뭐 엔터 얘기도 해보고 그냥 해봤거든요. 중학교 때 해봤는데 아니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포기. 아니 근데 이거예요. 뭐냐면 관심 없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아이한테 더 중요한 건 그때 내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향후에 커서 그러면 자기가 그걸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선이지 경제 공부가 우선은 아니에요. 대신 이제 그 관념을 심어줘야죠. 심어줘야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 관심도 없고 하기 싫어하고 막 그런데 그걸 지금은 이제 우리 100세 시대 살아야 되고 너 지금부터 공부해야 돼 주식 공부 이걸 강요하는 거는 좀 어쨌든 너무 강요해. 이 아이가 그러면 나중에 커서 오히려 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꾸 이제 하기도 싫은데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이제 실제로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면 주식에 되게 관심 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키는 게 좋죠. 그래서 먼저 우선시 될 거는 아이의 그 의사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 하니까 무조건 하지 마시고 그걸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결국 또 이제 만약에 관심 있으면 중요한 게 주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돈이잖아요. 평생 돈 벌고 살아야 되는데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투자로 해서 버는 것도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고. 근데 저는 사실 투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평생 이제 지금 이 젊은 친구가 나중에 대학교 가고 졸업해서 이제 직장 생활 할 때 정말 엄청난 그 소득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노동의 가치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일깨워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셔야 될 게 복리. 보통은 보면 이제 대부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군부대 가서 한번 이런 금융 그걸 한번 저도 이제 어떻게 국방TV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인들 한번 좀 상담해봤는데 이제 군인들은 잘 이 지식들이 좀 없잖아요. 금융에 대한. 그래서 되게 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돈은 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굴려야 될지 그걸 되게 난감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이런 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서 두세 배 버는 이제 또 군인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두세 배 버는 걸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금방 3천이 6천 되겠지. 그래서 그걸 되게 가볍게 생각해요. 근데 물론 3천에서 6천 될 수 있는 능력도 있겠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두 배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복리로는 만들 수 있어요. 복리로 꾸준히 하면 그걸 저는 뭐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복리의 힘을 좀 알려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돈을 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생활해서 월 100만 원이라도 예를 들면 3%까지짜리 예금에 넣거나 아니면 3%를 주는 뭐 고배당 상품에 넣거나 이걸 꾸준히 하는 거예요. 뭐 적립식으로. 해서 그걸 모았을 때 그럼 이자가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내 원금이 커지니까 이자가 조금만 있어도 원금은 커지니까 복리 효과로 나중에 금액이 뻥뻥 불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정말 조금씩 모아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적절한 좀 이자를 준다거나 투자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복리의 힘으로 꾸준히 불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이제 워런 버핏이 많이 했던 얘기죠. 그래서 그런 책도 한번 좀 알려주시면서 복리가 진짜 큰 힘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 친구들은 이제 10대일 텐데 10대에서 60대면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주시는 게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더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다 똑같지 않을까요? 전망이 어둡죠. 네,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아이가 없어요. 저출산, 인구는 점점 고령화. 2050년 되면 제가 그때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이제 전체 인구에서 제일 많은 연령층이 80세가 될 거래요. 정말 충격적인.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60세 이상이 아니고 80세까지도 올라갈 거래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그 수명은 증가하는데 이 밑에 연령층은 줄잖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은 연령층이 아마 80세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또 일론 머스크도 그때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국의 이제 고령화를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전망이 안 좋아요. 또 중국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 제조업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이게 어려운 건 맞아요. 어려운 건 맞는데 그래서 지금이 사실 위기는 맞는데 근데 이거죠. 이거를 근데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좀 문제는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정부에서 더 잘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뭐 저출산이니까 아이를 더 낳자.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걸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것도 분명히 또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미 낮아진 출산율 그러니까 지금 그 한 명이 여성 한 명이 0.7명 정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출산율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을 안 낳아요. 이제 그만큼 지금 출산율이 낮은데 이거를 그럼 갑자기 어느 날 정책 바뀌었다고 한 명을 더 낳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기술 혁신밖에 없다. 사실 좀 중국을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중국이란 나라 전체가 막 AI, 로봇 이거를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밀어붙여버리잖아요. 뭐 전기차.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런 게 제일 필요한 국가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는 인구가 이제 줄거든요.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건 AI랑 로봇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보다 그게 진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린 좀 늦었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의 기술력이 발휘가 되면요. 왜 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장률을 제고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또 지정학적 이 위치가 중국을 대체해요. 중국과 한국은 좀 비슷합니다. 제조업 경쟁 국가인데 미국은 중국을 싫어해요. 근데 그 파트너는 한국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 대신에 파트너 딱 선정하기 좋죠. 왜냐하면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국가는 사실 딱 손꼽아 보시면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 정도밖에 안 보여요. 딱 봐도.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산업을 다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일본보다 잘하는 게 또 되게 많죠. 그래서 적절한 또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나 로봇 분야에서 뭐 조금만 더 이렇게 좀 투자를 해가지고 좀 좋은 어떤 이제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면 또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우리랑 파트너십 맺으려고 그러겠죠. 중국 대신에 당연히. 그러면 우리 한국에 또 당연히 그 경제는 이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욱더 AI 로봇에 대한 이런 투자가 저는 더 필요하지 않나. 장기적인 전망은 안 좋지만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제 자산을 이렇게 매월 좀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융 지표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금리와 환율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유리한 상품도 있고 금리가 오를 때 또 좋을 상품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금리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보시고 이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환율도 어쨌든 이제 원화에 투자하신 분들 이제 우리나라 위주로 금융 상품이 돼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환율이 떨어지면 좋겠죠. 이 방향성을 보시고 대신에 이제 앞으로 달러가 좀 오르는 것 같다. 이러면은 사실 미국 자산으로 일부 분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금리와 환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신문을 많이 보시니까 그 신문을 보시고 이제 대부분 저도 상상이가 딱 신문 이제 1면 2면 딱 보면 정치 얘기 나오니까 또 욕하시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딱 보고 또 이러네 또 그러겠지만 거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산업이나 경제면 또 특히 트렌드 있죠. 지금 어디로 지금 돈이 쏠리는지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뭐가 바뀌냐. 요새 많이 나오는 기사가 뭐 아까도 제가 비만 치료제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한국에 작년이었죠.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들어왔죠. 그게 엄청난 인기인데 이번에 그 경쟁 제품이 또 들어온대요. 마운자로라고. 근데 이걸 보면서 와 진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고 이거 사람들이 많이 하는구나. 특히 고령층에 더 많이 필요한 또 이 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세상이 바뀔 때 이런 산업들은 커지는구나. 그럼 내가 이런 산업을 보고 메모를 해놨다가 여기 관련된 ETF를 찾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업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기 되게 좀 어렵거든요. 쉽진 않아요. 막
거기서 1나일일 찾아보고 뭐 노보노디스크 찾고 우리나라의 한미약품 공부하려면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비만 치료제가 좋으면 ETF가 딱 있잖아요.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 ETF를 한번 내가 좀 적립식으로 한번 모아볼까? 하나의 예죠. 그래서 경제뉴스 볼 때 그런 트렌드, 지금 어디가 좀 이렇게 산업적으로 이렇게 중장기로. 근데 이걸 보실 때 근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나 혼자만의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성장. 그냥 나 혼자 이거 될 것 같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좀 위험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옆에 친구분이나 뭐 반려자분한테 얘기했을 때도 진짜 그건 맞는 것 같다. 그런 이제 그거는 좀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산업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투자로 또 연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워낙 빠르니까 그래서 고령화될 때 제일 이제 커지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제 그 일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시니어 산업이 되게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좀 투자하기 좀 어려운 게 시니어 산업에 이게 집중된 회사가 좀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나올 텐데 일본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봤던 게 저기 일산에 옛날에 학원가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거기가요 다 지금 요즘에 바뀌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요양원 같은 시설로 대부분 바뀐대요. 이제 왜냐면 이제 아이들은 줄고 학원 수요는 줄고 이제 노년층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가 이제 요양원으로 다 바뀌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상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시니어 산업이 당연히 유명할 것 같고, 그리고 시니어 산업이 이건 하나의 제가 이 기업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대 그린푸드가 사실은 이제 단체급식이나 이런 식자재 유통을 하는데 이 회사가 하는 사업 중에 한 몇 년 전에 런칭했던 게 이제 브랜드명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대 그린푸드가 이제 약간 이제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에서 좀 이제 그 노년층 분들이 좀 먹을 수 있게 좀 약간 이제 건강식인데 좀 부담 없이 그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한 게 있거든요. 그걸 꼭 거기서만 파는 건 아니고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구매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이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시니어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시니어 전용 이제 식품을 내놓은 거죠. 이미.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은 성과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한 기업들은 이미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니어 시장에서 그런 상품이나 그런 것들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뭐가 될까? 이제 하나의 예시가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제 나이 들면 아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는, 근데 제일 만성 질환이 이 당뇨라고 하더라고요. 이 나이 들면. 그래서 당뇨와 관련된 산업 중에 이제 당뇨 걸리면 물론 이제 우리가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당뇨는 치료가 안 되거든요.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비만 치료제도 있고 당뇨 치료제도 있는데 당뇨 관리할 때 요즘에 이제 여기 혈당 측정하잖아요. 혈당. 근데 옛날에는 그냥 이제 자기가 직접 여기 피를 뽑아야 돼요. 한 번씩. 되게 불편한데 요즘에 연속 혈당 측정기 여기 붙이기만 하면 돼요. 맞아요. 연동해가지고 그럼 너무 편하죠. 그런 시장도 열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노년층 대상으로 점점 수요가 늘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산업들, 그런 산업들을 한번 좀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65세에 하면 25년 동안 이게 다 합치면 6억 4,800만 원. 그러니까 두 분이 합쳐서 한 6억 5천 가지고 은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냥 이제 만약에 90세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사망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확보되는 거죠.